자, 이항분포부터 가면 앞에서 우리가 했던 독립시행 있지. 자,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면 n번 시행에서 한마디로 X번 일어날 확률이니까 NCX에서 일어날 확률의 일어날 횟수 곱하기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일어나지 않을 횟수 이렇게 나타내는 게 확률 질량 함수고 이 확률 질량 함수는 사실 x가 0일 때부터 n일 때까지 다 대입한 이 거대한 표를 이렇게 간단하게 일반항처럼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냈잖아. 자, 이렇게 시행 횟수 그리고 뭐 한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날 확률이 정해져 있는 이런 분포를 bn, p로 나타내요. b는 이 이항 분포 앞자를 따서 b라고 하는 거고 n이 시행 횟수야. 그리고 p가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3번 던져. 이게 시행 횟수지.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그럼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잖아. 그래서 각각 나올 그 확률들에 대해서 독립시행 확률은 이렇게 긴 표로 나타내는데 n이 0일 때부터 3일 때까지 그걸 간단하게 확률 질량 함수로 일반항처럼 이렇게 나타냈고 얘를 또 더 간단하게 이항 분포 시행 횟수 그 다음에 성공할 확률 이걸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결국 이 이항 분포로 확률 질량 함수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보자. 자, 치료율이 60%인 어떤 신약이 개발되어 7명의 환자에게 투여하려고 한다. 6명 이상이 완치될 확률은 이라고 하면 몇 번 시도한 거야? 시행을 7번 시행한 거야. 그 중에 6번 이상 완치가 6명 이상이 완치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일단 질량함수부터 따지면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0.6 성공할 횟수 곱하기 이게 성공하지 못할 확률, 성공하지 못할 횟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6명 이상이 완치될 확률이라는 건 x가 6일 때랑 x가 7일 때 이걸 더해주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간단히 하면 7 곱하기 0.6의 6제곱 곱하기 0.4 더하기 0.6의 7제곱이면 간단하게 했을 때 0.6의 6제곱을 공통으로 꺼내고 7 곱하기 0.4 더하기 0.6으로 정리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2.8이고 0.6을 더하면 3.4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울 이항 분포에서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는지 이건 증명보다는 간단하게 외우는 걸로 넘어갈게요. 자, 이항 분포가 시행 횟수랑 확률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은 시행 횟수랑 확률을 곱해주면 돼. 너무 당연한 거야.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뭐 10분의 1이야. 근데 내가 100번 시행을 했어. 그럼 평균적으로 몇 번이 성공하는 거야? 10번 성공하는 거죠. 10% 성공하는 거니까. 따라서 평균은 2개 곱해주면 돼. 그리고 분산은 MPQ. 여기서 Q는 1에서 P를 뺀 거. 그래서 아까처럼 뭐 10번, 100번 시행했는데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10분의 1이면 평균은 곱해서 10인 거고 분산은 n의 p에 q까지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평균이잖아. 평균에 q를 곱하면 되는 거죠. 분산. 거기에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 자, 그럼 해보자. 발화율이 90%인 씨앗을 100개 심었어. 그때 발화되는 씨앗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자, 얘는 시행을 100번 했어. 한 번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0.9야. 그러면 이항분포 100, 0.9를 따르는 거지. 이때 평균은 100과 0.9를 곱한 90이 평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은 이 평균에 Q를 곱하면 되죠. 1에서 0.9를 뺀가? 그래서 9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은 이걸 구하라는 건데, 제곱의 평균은 분산과 관련이 있지. 분산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제곱의 평균은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해주죠. 이것도 많이 물어보니까 그냥 이 식 자체를 외워놓으면 돼. 분산이랑 제곱의 평균, 분산이랑 평균의 제곱을 더한다. 그래서 제곱의 평균은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한다. 분산이 9고 평균은 90이니까 제곱을 더하면 8109가 되겠죠. 자, 다음에 답하시오. 1번부터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자, 1번은 시행의 수 n번,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이거 이항분포, 시행의 수 n번,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한 번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절반이죠. 2분의 1.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지. 이때 표준 편차가 4다. 이때 n값 구하시오. 자, 표준 편차가 4면 분산은 16이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천천히 평균부터. 평균은 2분의 n이고 분산은 2분의 n에 2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서 4분의 n 나와야 되지. 근데 이게 16이라는 거니까 n은 64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 2번에 이항분포 n, 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가 2다. 자,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가 2면 분산은 제곱해서 4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np는 6이고 npq는 분산 4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q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게 np가 6이니까 얘가 6이거든. 그러니까 6q가 4고 q가 3분의 2다.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q는 1에서 p를 뺀 거니까 q가 3분의 2면 p는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np가 6이니까 3분의 1 n이 6. 시행의 수는 18번. 그래서 n값은 18, p는 3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큰 수의 법칙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 동전 한 개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 를 두 가지로 구하면 첫 번째 수학적 확률이 있고 두 번째가 통계적 확률이 있어. 자, 모든 경우의 수 두 가지 중에 앞면이 한 가지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하는 게 수학적 확률이라면, 통계적 확률은 내가 실제로 n번 시행해서 나온 횟수를 여기다가 적는 게 통계적 확률이야. 자, 그러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항상 같을까? 아니지. 내가 만약에 10번을 던졌어. 근데 그 중에 3번만 앞면이 나왔어. 그러면 통계적 확률은 10분의 3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혼돈이 오지. 수학적 확률도 확률이고 통계적 확률도 확률인데 왜 다르지? 라고 했을 때 큰 수의 법칙은 뭐냐면 이 통계적 확률에서 이 시행의 수 n을 아주 크게 할수록 이 통계적 확률이 뭐에 가까워져?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게 큰 수의 법칙이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확률을 수학적 확률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럴 때는 통계적 확률에서 이 시행의 수를 아주 크게 해가지고 이게 그럼 수학적 확률과 거의 비슷해질 테니까 이걸 대체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쿤스의 법칙에 의해서 통계적 확률을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왜?
이게 시행 횟수가 커질수록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식을 따를 때 이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이거는 증명은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식도 외울 필요는 없어.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특징이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알려져 있어. 그래서 너네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는 기호로 n m,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여기 평균을 쓰고 여기는 사실 분산을 쓰는 건데 분산을 모양을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써줘. 항상. 그래서 표준 편차가 뭔지 한눈에 보이게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 같은 것들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어. 그때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정규 분포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생아의 체중이 평균 3.3kg,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기호로 n 평균 3.3, 표준 편차, 여기 분산 쓰는 건데 제곱해도 1이니까 1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때 이게 중요한데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 자,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정규 분포 곡선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데, 첫 번째, x는 m이라는 직선의 대칭이고 x축이 점근선인 종 모양의 곡선이야. 그러니까 이 정규 분포 곡선을 얘기하라고 하면 여기 x축이 있고 이렇게 종 모양의 대칭이 그려야 되는데,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나지고 이 종 모양의 곡선은 항상 x는 m이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에요. 여기가 x축이 점근선이니까 x축에 점점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절대 만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곡선이랑 x축 사이 여기 넓이 전체는 1이라는 거 확률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또는 평균이 일정할 때 얘네가 달라지면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 보고 얘기해 줄게. 자, 시그마,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일정하다는 건 그 분포돼 있는 산포도가 일정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양은 변하지 않아. 근데 그 상태에서 평균이 변하면 평균은 x 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x 값이 작을수록 왼쪽에 존재하고 클수록 오른쪽에 존재하는 종 모양 곡선이 되겠지.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일정하고 평균이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 이게 바로 평균이죠? 이게 평균이잖아. 평균의 위치는 바뀌지만 곡선의 모양은 변하지 않아. 산포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산포도가 시그마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자, 평균이 일정하면 이 대칭축 여기 위치는 바뀌지 않겠지. 다 m이면. 근데 그 곡선마다 산포도, 그러니까 표준 편차 시그마 값이 달라진다면 시그마 값이 클수록 산포도가 작은 거야. 산포도는 평균으로부터 별량이 떨어져 있는 그 정도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거거든. 그러니까 산포도가 크다는 건 평균으로부터 다 흩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높이가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얘가 산포도가 제일 큰 거야. 그 다음에 이 종 모양의 곡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왔다는 건 이 별량들이 다 어디 근처에 있다는 거야? 평균 근처에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산포도가 작은 거야. 그러니까 산포도의 한 종류가 표준 편차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종 모양은 위로 올라서는 거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종 모양은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다. 물론 평균이 일정할 때 얘기. 그래서 요 정도로 외워놔야 되고, 자, 정규 분포에서 특히 평균이 m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이런 식을 만족한다 라고 했을 때 더 중요한 건, 자, 표준 정규 분포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정규 분포들의
그런 자료값을 다 표준화 시켜서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표준화라는 걸 시킬 거거든. 자, 우선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이 성질을 보면 평균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있는 값이 0이 되고 이 x는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확률 변수 x가 표준화가 되면 z로 표현을 하거든. z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 얘는 이미 표준화가 된 거야. 표준화가 됐을 때 이 확률은 항상 표에서 찾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표가 주어질 거야. 그러면 자, 이 표준 정규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 평균 요 가운데가 0인 게 표준 정규 분포라고 했지. 근데 0부터 2.52까지 2.5이면 대략 2.2 정도 있겠지. 거기에 확률을 구하라는 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고 여기 넓이를 구할 땐 표에서 우리 뭐 제곱근 표라든지 그런 로그 함수 상용 로그 표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2.52 그래서 2.5까지는 여기 소수점 둘째 자리는 여기 해가지고 여기서 읽어주면 이 확률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정규 분포를 이제 표준화를 시키면 결국 확률 변수 x를 z로 바꾸는 과정이 이제 표준화라고 하는 거고 x를 표준화를 시킬 때 어떻게 시킨다? x에서 뭘 빼? 평균을 빼고 뭘로 나눠? 표준 편차로 나누면 이 x가 뭘로 바뀌어? z가 되면서 표준화가 되는 거야. 즉 a를 표준화시키면 a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그러면 이 변수가 z로 바뀌는 거야. b 역시 표준화를 시키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이 확률로 표준화시켜서 확률을 구하겠다는 거지. 자, 그럼 천천히 해볼게.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아니고 그냥 정규 분포 n 65,4의 제곱을 따른다. 그러면 이 정규 분포는 평균이 65고 분산은 16 그리고 표준 편차는 4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지. 그때 이 확률 변수 x가 67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 x는 표준화 되기 전 그래서 이 확률은 항상 표준화를 시켜서 구하는 거야. 표준화는 어떻게 시킨다고? x가 z로 변하기 위해선 이 별량에서 뭘 빼? 평균 65를 빼고 뭘로 나눠? 표준 편차로 나누면 이게 표준화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x가 67 이하일 확률은 표준화 시켜서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되는 거고 이 표준 정규 분포는 가운데 값을 0으로 x가 아니고 z죠? 0으로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2분의 1은 0보다는 크니까 여기죠? 2분의 0.5 그래서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 부분의 넓이를 다 구하라는 거지. 근데 표는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0부터 z까지만 나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넓이는 0부터 0.5까지 여기 확률을 먼저 구하고 그게 바로 0.191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전체 이 x축이랑 이 표준 정규 분포 사이의 넓이가 1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거 절반이니까 여기 0.5거든. 좌우 대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0.5에 0.1915를 더한 0.6915가 되는 거야. 이렇게 확률을 구하시면 돼요. 표준화시켜서. 자, 이번에 확률 변수 x가 61 이상 71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표준화시켜서 61에서 65를 빼고 4로 나눈 거. 그럼 얘가 표준화가 되고 71에서 65를 빼고 4로 나눠서 표준화를 시킨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이상 2분의 3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죠. 자, 그럼 평균이 0이고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3은 1.5잖아. 여기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자, 근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확률은 대칭으로 0부터 1까지의 확률과 어때? 똑같거든. 그래서 이 확률은 0.341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부터 1.5까지의 확률은 이 부분 0.4332가 돼서 전체 확률은 두 개 더한 0.771
4, 5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돼. 자, 다시 3번. x가 73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표준화시켜서 73에서 평균 65를 빼고 표준편차 4로 나눈다. 그럼 4분의 8이니까 2 이상. 나중에는 이 그림 안 그리고도 바로 풀 수 있을 거야. 자, 2가 이 정도 있으면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넓이 구하라는 거거든. 근데 0부터 2까지의 여기 확률이 0.477이고 이게 전체가 1인데 이 좌우 대칭이라서 이 절반은 얼마라고 했어? 0.5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는 0.5에서 0.4772를 뺀 0.0228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그래서 활용 문제 풀어보면 어느 고등학교 학생 500명의 키는 평균 170cm, 표준편차 5c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이 500명의 학생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았을 때 이 키가 정규 분포 170,5의 제곱을 따른다 이 얘기지. 근데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시오. 어떤 확률? 키가 167.5cm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표준화를 시켜서 167.5에서 170을 빼면 마이너스 2.5, 표준편차 5. 그러면 어떤 확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자, 그럼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0.5 이하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고 0부터 0.5 그러니까 0부터 마이너스 0.5의 확률은 0부터 0.5의 확률과 같죠? 1925 그러면 여기 넓이는 0.5에서 0.1915를 빼주면 된다. 그래서 0.308호가 된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활용. 자, 어느 회사에서 350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입사 시험을 실시했는데 응시자가 5,000명. 자, 그 5,000명의 성적을 확률 변수 x라고 두면 이 확률 변수 x는 평균 630점이고 표준 편차가 7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거지. 자, 이걸 통해서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래. 자, 그럼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어떤 확률? 최저 점수니까 어떤 점수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해? 자, 몇 퍼센트가 뽑혔는지 이 최저 점수 이상이어야 뽑히는 거지. 근데 그 뽑힌 확률이 전체 응시자는 5,000명이었는데 350명만 뽑혔죠. 7%만 뽑힌 거지. 따라서 이 최저 점수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07이 되는 거지. 요거 갖고 풀면 돼. 자, 그럼 표준화를 시켜보자. n에서 630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 70으로 나눈 이 확률이 0.07이 나와야 되는 건데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확률이 여기가 n점인데 그러니까 요건 표준화 시켰으니까 n은 아니고 여기 어떤 값이 있겠지. 근데 그거보다 크거나 같다를 했더니 여기 확률이 0.07이 나왔다는 거지. 그 얘기는 여기서 0.5에서 0.07 빼니까 0.43이 나왔다는 거거든. 근데 0부터 어디까지 확률이 0.43이냐면 1.5까지. 따라서 이거 표준화 시키면 이 값이 1.5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화 시키면 이 값 70분의 n 빼기 630이 이 표준화 시킨 값이 얼마 나와야 돼? 1.5, 2분의 3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1.5. 그래서 n 빼기 630이 105. 그러면 n은 몇 점? 735점. 따라서 735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합격 그 비율을 잘 찾아줘야겠죠? 자, 그럼 이제 이항분포 따로 정규분포 따로 배워봤는데 얘도 결국은 이항분포가 n값이 충분히 크면 즉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 역시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른다고 알려져 있고, 충분히 크다는 건 보통 MP 또는 NQ 곱했을 때 5 이상인데, 너희는 그냥 문제 나왔을 때 대부분 정규 분포를, 너희한테 주어진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어. 자, 그럼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450회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이 확률 변수 x는 일단 이항 분포를 따르죠. 시행횟수 나왔고 확률은 얼마니까? 3의 배수면 36이니까 6개 중에 2가지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따라서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 450 3분의 1 요걸 따르잖아. 자, 근데 보다시피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얘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은 2개 곱해서 150, 여기에 3분의 2까지 곱하면 100이 분산. 그러면 쓸 때는 10의 제곱으로 표준 편차가 보이게 써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평균은 150, 분산은 100인데 140 이상 175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표준화를 시키면 된다. 140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표준화되고, 175에서 150 빼고 15로 나누고, 그럼 결국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표준화 시켰을 때 2.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로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 시켰을 때 기준이 0인데 마이너스 1부터 2.5까지, 이 확률은 여기 0에서 1까지 0.3413에 0에서 2.5까지 0.4938을 더해서 0.8351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결론이야. 이항 분포에서 시작을 했지만 얘가 결국 NP가 충분히 크면, 아니 N이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고, 이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평균을 표준화시켜서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